네, 이번 시간에는 지키를 이용해서 개인 블로그를 만드는 법을 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맥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키를 이용해서 블로깅을 한 지가 약 한 2에서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억을 돌이켜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마 방법이 그새 또 뭐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라이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키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웹 호스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GitHub 페이지라는 서비스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번 스크린캐스트를 찍는 것에 그 방법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걸 기준으로 블로깅 및 웹 호스팅을 해서 제3자 인터넷이 되는 타인에게도 내 블로그 사이트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킬이라는 홈페이지와 GitHub 페이지라는 두 개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키를 이용해서 블로그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킬은 뭐냐면은 손쉽게 어떤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웹 개발의 그 좀 뭐 되게 어려운 그런 기술들 HTML 뭐 CSS 이런 등등의 되게 조금 저희에게는 어려울 만한 내용들을 몰라도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그 툴 지킬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단 세 줄, 네 줄인 것 같죠? 네 줄에 의해서 쉽게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GitHub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 호스팅을 하는 것을 여기는 추천을 하고 있네요. 저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GitHub 페이지를 통해서 호스팅을 했던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뭐 웹 호스팅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 서버 항상 켜져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서버 자체를 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되게 하나하나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쉽게 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GitHub에서는 또 GitHub 페이지라는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조금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를 만든 지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무작정 한번 요거를 해 볼까요? 요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커맨드 라인 명령을 실행을 하려면은 터미널을 띄워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터미널을 띄워 놨어요. 맥에서 터미널을 띄웠고,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터미널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이텀이라는 다른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터미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잼이라는 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킬이라는 것도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인데 잼이랑 지킬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잼과 지킬이 이렇게 있는데 잼을 이용해서 지킬을 인스톨한다는 명령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잼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루비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잼이 같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루비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잼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요거까지는 아마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잼을 통해서 지킬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잘 설치가 되면은 지킬도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7.3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는 어떤 개인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들 블로그의 그 사이트 이름이 뭐 My Awesome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요 명칭 그대로 그 블로그 골격을 만들어주는 커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요거를 테스트 해보죠. 요거는 그러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폴더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 미리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터미널을 하나 띄울게요. 자, 그래서 pwd 해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경로에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킬 new my awesome site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전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뭐가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뜨네요. 한번 가보면은 이런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파일들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호스트라는 폴더도 있고요. 다시 터미널로 가보면은 무엇들이 쫙 설치가 됐다라는 로그가 떠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이 실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4개가 있죠. 자, 현재 워킹 디렉토리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방금 러브 토큰 테스트라는 블로그를 만들면서 이런 폴더가 또 하나 더 생성이 됐어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일들이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번들 액세스 지킬 서브 이걸 한번 무작정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뭐 이러한 로그가 뜹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버 어드레스라고 해서 이런 URL이 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런 사이트가 갑자기 눈에 뜨죠. 이렇게 뜨게 된 이유가 방금 여러분이 지킬 new 러브 토큰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함과 동시에 또 지킬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원래 이 포스트에 있던 이 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킬 서브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요 마크다운 문법의 이 글을 컴파일을 잘 해서 지킬이 컴파일을 해준 다음에 이 사이트 폴더에 있는
자, 여기서 이러한 HTML 파일로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사이트는 사이트 디렉토리에서 인덱스 HTML 파일, 이 파일에 의해서 정체가 요거예요. 정체가. 아까 요 글을 보면은 이 글이 여기 포스트에 있는 마크다운의 글이 내용이랑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터미널로 가보면은 우리가 이 명령어를 쳤죠. 여기서 gkill serve라는 이 명령어가 실제 명령어인데 gkill이 여기 있는 그 파일들을 컴파일을 해서 HTML 파일들로 다 컴파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게끔 계속 서버를 열어놓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서버 러닝 중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프레스 컨트롤 C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서버가 러닝 되는 게 끝납니다. 한번 컨트롤 C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죽어버리면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로컬호스트에서 한번 뭐 4000번 포트를 쓰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가게 되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그 인덱스 웹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실행을 시켜서 서버를 구동하게 되면은 그리고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웹페이지에 다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죠. 원리가 약간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본 설명을 좀 자세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gkill 그리고 new 그리고 러브 토큰 테스트라는 그 명령어 있죠? 여기서 이 명령을 치게 된 순간 이러한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gkill serve라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시킴으로써 원래 포스트에 있던 이 마크다운 글들이 이 사이트의 폴더에 HTML 파일로 컴파일이 되면서 이러한 또 어떤 구조체를 완성시키게 되고요. 변형해서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인덱스 HTML 파일이 그 인덱스 웹페이지 처음에 이제 방문할 때 열리게 되는 페이지로서 그 로컬호스트의 4000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웹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에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블로그 글을 쓰고 그 다음에 gkill을 통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하는 방법은 요건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은 번들 exec를 앞에 붙여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순간 그 여러분이 새로 작성한 그 마크다운 문법의 글이 컴파일링이 되면서 사이트 디렉토리의 이쪽에 어딘가에 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요거를 한번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를 해보고 조금 내용은 달라야 되니까 그냥 요거는 헬로우로 바꾸고 요거 날짜를 뭐 이렇게 바꿔보고 그리고 이 내용물도 바뀌어야겠죠?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이 부분이 이제 타이틀
제목인데 여기를 헬로우로 바꾸고 날짜도 뭐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요. 이쪽에 아마 본문 내용인데 본문 내용 중에서도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사이트로 들어가게 될 때 그 방금 만든 파일이 이쪽에 뭔가 실시간으로 담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킬 서버가 그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는 순간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 로컬호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때 기존에 없었던 헬로우 그 글이 더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본문 내용 중에서도 아까 지우지 않았던 이 첫 번째 문단만 남은 이 글이 이제 웹페이지에 이렇게 hello.html 파일이란 걸로 생성이 되신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지킬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2018 10월 20일 이렇게 20일 폴더로 hello.html 파일이 내부적으로 생성된 것을 예감할 수 있죠. 여기서 사이트에서 지킬에서 업데이트 2018 10월 20일 파일, 여기 바로 이 파일이 그 방금 테스트를 위해서 새로 만든 마크다운 파일이 컴파일된 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이 두 개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관리되는 곳이 포스트, 언더바 포스트라는 디렉토리이고, 그리고 웹페이지에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될 HTML 파일은 그 정체는 언더바 사이트라는 디렉토리에 담기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옵션인데 추후에 요거는 기회가 된다면 또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 두 개만 알아두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방금 테스트했던 웹페이지가 사실 테스트를 위해서 자기 로컬 컴퓨터를 서버로 만들고 나만이 확인할 수 있는 로컬호스트라는 곳에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URL이기 때문에 127.0.0.1 그리고 그 4000번 포트로 접속하게 될 URL은 남들이 타인이 확인할 수 없는 URL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남들이 볼 수 있는지를 또 궁금하게 될 텐데, 그 남들이 보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그 도메인 주소로 웹 포스팅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웹 포스팅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GitHub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좀 비교적 쉽습니다. 다만 요거를 이용하려면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GitHub의 서비스인 만큼 이 지금 여러분이 방금 만들었던 요 파일들을 그 GitHub 원격 저장소로 옮겨야 이 GitHub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Git과 GitHub 그리고 GitHub ID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Git이라는 프로그램과 GitHub ID가 이 두 가지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GitHub에서 제 개인 테스트 계정, 이름이 러브토큰 테스트인데요. 여기 이제 제 GitHub 계정이고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GitHub 페이지 서비스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홈페이지로 와봤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뜨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매뉴얼을 통해서 간단히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개인 GitHub의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레파지토리 원격 저장소를 만들 겁니다. 여기 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명칭의 원격 저장소를 만들 겁니다. 규칙이 약간 필요한데요. 여기 앞은 여러분의 그 GitHub 계정 아이디가 적혀야 되고, 그리고 github.io라는 명칭으로 원격 저장소 네이밍을 하여야 GitHub 페이지를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의 이름에 맞게,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github.io라고 해서 이렇게 원격 저장소 네임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격 저장소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하시고, 방금 테스트했던 저희 지키를 통해서 만든 웹페이지가 모여있는 사이트 디렉토리 있죠? 일단 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현재는 그 사이트 여기 있죠? 이 사이트로 옮길 거예요. cd 사이트 해서 옮기고요. 그러면 이러한 파일이 있는 곳으로 지금 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파일들 있죠? 이 파일들을 GitHub의 원격 저장소인 lovetoken test.github.io라는 원격 저장소에다가 파일들을 옮겨야 돼요. 정확히는 옮기는 게 아니라 동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동기화를 시키고 싶은 자신의 로컬 디렉토리에 git을 이용해서 버전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버전을 만든 스냅샷을 git push라는 명령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다가 동기화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죠. 일단은 저희는 이 지키를 통해서 생성되는 컴파일이 완료된 HTML 파일이 모여있는 이 사이트, 자,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맨 마지막 사이트인 곳에 왔어요. 여기에다가 그 git을 이용해서 버전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쪽에서 하시면 안 되고, 지키를 통해서 컴파일이 완료된 그 웹페이지가 몰려있는 사이트로 가셔야 되는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는 이제 버전을 새로 만들 겁니다. 버전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git에서 init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요거를 딱 치면은 내부적으로 못 보셨던 숨긴 폴더 git 폴더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부터 git을 이용한 버전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현재 버전 상황을 확인하려면은 statu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파일들이 지금 뭔가
Git은 새로운 파일들로 인식을 하게 되는 파일들이라는 거죠. 이 파일들을 커밋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징 에어리어라는 어떤 특수층에다가 파일들을 이렇게 잠시 올려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git add 그리고 플래그 대문자 A를 써서 모든 파일들을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옮긴다라는 것을 한번 취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딱 실행시키면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새로운 파일들이 버전이 등재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파일들을 이제 커밋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커밋을 할 때는 보통 커밋 메시지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first commit 이라고 전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는 뭐 취향에 맞게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등록이 된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git log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방금 커밋 메시지 작성했었던 이 버전이 이러한 키로 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준비가 됐고요. 로컬 상에서 버전을 하나 만든 것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파일들을 이 GitHub 원격 저장소에 올려서 웹 포스팅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원격 저장소에다가 어찌됐든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요 명령어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git remote add origin 그리고 요런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원격 저장소의 그 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HTTPS로 해도 되는데 저는 편의상 SSH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요건 어떤 네트워크 프로토콜 방법인데 그것은 지금은 중요하진 않고요. 저는 SSH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명령어는 이렇게 바뀌고요. 이거를 할 때랑 이거를 할 때랑은 달라요. 요걸 한번 일단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번 붙여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무 반응이 없지만 지금 로컬 저장소에서 원격 저장소로 쏠 때 어디에 쏘는 건지를 명시를 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명령어를 써서 확인을 해보면은 오리진이라는 원격 저장소에 연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플래그 v 벌보스 옵션을 써서 제대로 확인을 했을 때 바라보는 원격 저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잘 등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명령어가 요게 있는데 git push 명령어예요. git push는 로컬 저장소에 있는 변함점들을 원격 저장소에 적용시키는 동기화시켜주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이 파일들이 원격 저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니, 옮겨진다는 것은 아니고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업로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금 로그를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100% 파일들이 동기화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GitHub 페이지로 와서 이걸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그 첫 번째로 퍼스트 커밋 하셨던 그 파일들이 이쪽 원격 저장소에 동기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index html 파일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GitHub 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세팅 있는데 세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약속에 의해서 이런 명칭, 그 자신의 GitHub 계정 아이디와 GitHub IO라는 이름의 원격 저장소 명칭을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놨다면은 세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GitHub 페이지라는 세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너의 사이트는 퍼블리시 됐다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URL이 지금 준비가 됐는데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새 페이지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요런 URL lovetoken-test.github.io라는 URL을 통해서 우리가 실험했었던 요 헬로우 글 있죠? 요것도 확인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요 글도 확인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URL은 로컬호스트에서 자기만 확인할 수 있었던 URL이 아닌 제3자가 요 URL을 통해서 자신이 배포한 요 블로그 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 호스팅이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도 이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더 나가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두 개의 글을 썼었는데 웰컴 투 지킬이란 글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또 라이브로 한번 해보죠. 자, 우선 터미널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확인해야겠죠? 현재 워킹 디렉토리는 지킬에 의해서 컴파일이 완료된 HTML 파일들이 집합소인 사이트 워킹 사이트 디렉토리예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돌아와서 호스트 디렉토리로 갈게요.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글들이 있었죠. 터미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파인더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포스트로 돌아갈게요. 포스트에서 기존의 글, 요 글 웰컴 투 치킬이죠. 요 글을 삭제를 해볼게요. 자, 삭제를 해보고 터미널로 돌아와서 자, 현재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gkill sub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유심히 보는 게 좋을 텐데, 자, 원래는 gkill이란 폴더에 이렇게 두 가지 폴더가 있었죠. 그래서 28일자 요 welcome to gkill이라는 HTML 파일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gkill 서버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포스트라는 디렉토리에서 관리했던 글 중에 기존에 있던 글이 삭제가 되면서 여기도 2018년 10월 20일자 폴더 헬로 요것만 남고 기존에 있었던 28일자 폴더에 웰컴 투 지킬이라는 HTML 파일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을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요 로컬호스트 URL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기존의 글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 그 깃을 통해서 그 지킬이 만들어 놓는 웹페이지의 디렉토리인 사이트 디렉토리를 버전 관리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갱신을 한 다음에 원격 저장소에다가도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변경점이
이 사이트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프로세스를 끄고요. 지킬 서버 프로세스를 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이트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디렉토리는 git에 의해서 버전 컨트롤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변경점이 생겼어요. 이 파일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부가적인 변경점도 있는데 이게 모디파이드 됐다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변경점을 우리는 커밋을 해서 또 다른 버전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변경점이 있는 것들을 적용을 시킬 거고요. 모든 변경점을 적용하기 위해서 플래그 A를 씁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 변경점들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커밋을 또 합니다. 커밋 메시지는 delete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commit죠.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를 확인하게 되면은 두 번째 버전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로컬 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원격 저장소에는 요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동기화를 시키려면은 git push를 하게 되면 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변경점들이 원격 저장소랑 동기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요 버전이 또 업로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커미트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커밋한 것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분 이전에 적용이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로컬호스트 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웹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존 글인 웰컴 투 지킬 글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부가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요거는 아마 다른 영상 좀 끊어서 다른 영상에 더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킬 테마라는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지킬을 통해서 디폴트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밋밋한 테마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세련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이런 걸 이용해 볼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지킬 테마에 아무 테마를 들어가서 데모 같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러한 프레임에 테마를 쓰고 싶은데 라고 할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 자원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미적으로 예쁘게 블로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7번째 페이지에 스택 플라블럼스라는 이 테마를 개인적으로는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모를 눌러보면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그 추후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